자, 이렇게 그린 정리의 벡터 형식을 두 가지를 봤고요. 지금 발산 정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산 정리가 E는 어떤 단순 입체 영역이고요. 아래 이렇게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E는 이런 단순하게 생긴 입체 도형, 입체 영역이고, S라는 것은 이 입체 영역의 바깥쪽 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가진 입체 도형 E의 경계 공면. 그러니까 겉의 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아래, 옆에 이런 표면이 바로 S, 서피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F라는 것은 뭐 벡터장인데, F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E라는 이 3차원 영역에서는 다 정의가 되고, 또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편도함수도 다 연속이어야 되고, 최소한. 네, 그리고 E라는 것을 포함하고 최소한 그것보다 더 넓은, 더 큰 입체 3차원 공간에서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도함수도 연속이라는 편도함수를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잘 정리된 벡터장 F라면 이 벡터장을 이 입체 도형의 겉면에 대해서 면적분하는 것은 이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입체 도형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삼중적분하는 거랑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발산 정리거든요. 근데 이 발산 정리가 좀 전에 본 그린 정리의 제2 벡터 형식하고 비슷해서 제가 오른쪽에 그린 정리의 벡터 형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면 요게 그린 정리 제2 벡터 형식이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하나하나. 일단 좌변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린 정리는 2차원 R2에 관한 정리고, 경로와 그 경로 내부 영역에 관한 경로적분이 이중적분, 면적분이 된다는 건데, 자, 발산 정리는 이 D라는 2차원 영역이 E라는 3차원 영역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다이버전스 F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 면적 영역에 대한 면적분은 3차원 E에 대한 부피적분, 이 우변에서 이제 R2에서 R3로 확장된 개념이고, 좌변과 좌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선 F라는 벡터장 그대로 있고요. DS 면적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DS라는 이 면적분은 단위 법선 벡터의 단위 면적에 관한 적분이니까, 사실상 이 경로적분 C를 면적분 S로 바꾼 거 말고는 표현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왼쪽을 다시 한번 써보면 S에 대해서, 겉면적 S에 대해서 벡터장을 단위 법선 벡터에서 면적분을 해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 C가 2차원 공면 S로 바뀌었고, 2차원 영역 D가 3차원 공간 E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정리 제2 벡터 형식이 R2에서, 그러니까 공간으로, 그린 정리 제2 벡터 형식의 공간 R3로 확장된 게 사실상 발산 정리고, 어떤 다른 책에서는 가우스 정리라고 합니다. 가우스가 이걸 발견을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린 정리의 벡터 형식을 먼저 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성립하는지 증명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증명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노테이션에 있는 S, E,
뭐 이런 것들은 벌써 그림 1번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공간 영역, 입체 영역 2의 XY 평면 위로 사용이 된 영역을 D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E라는 영역은 우선 윗면이 S2고 아랫면이 S1 그리고 빙 둘러싼 옆면을 S3라고 하는데, S3는 일단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수직한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수직한 면. 그리고 S1은 G는 U1의 X, Y라는 공면으로 표현이 되고, S2는 G는 U2의 X, Y라는 또 다른 공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우선 주어진 벡터장을 3차원 R3에서 PQR이라는 성분함수, 3변수 함수인 성분함수를 갖는 벡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 F라는 것은 간단하게 내적이 되는 것이고, 라운드 X의 P, Q 더하기 R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우선 우변을 먼저, 요 식의 우변을 먼저 보면, 우변 E의 다이버전스 F의 V로 적분해 보겠다라는 것은 공간 영역 2에서 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부피에 관해서 적분을 하겠다. 라게 되고, 이제 우변은 됐고요. 이제 좌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변. 자, 좌변은 그 겉면 S에 대해서 벡터장을 면적분을 해보겠다 라는 것은 우리 면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벡터장의 단위 법선 벡터에 대해서 공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되고요. S에 대해서 벡터장은 PQR 단위 법선 벡터 DS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거를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PI 더하기 QJ 더하기 RK, 요거를 이런 식으로 벡터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거를 N 벡터와 내적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PI랑 M 벡터랑 이렇게, 벡터는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리고 QJ 벡터랑 M 벡터랑 내적, RK 벡터랑 M 벡터랑 내적 한 거를 면적으로 적분하겠다 로 표현이 되는데, 요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려면 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우변과 좌변이 같다, 요 두 식이 같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이 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요 부분이 요 부분과 같고, 요 적분이 요 적분과 같고, 요 적분이 요 적분과 같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식이 만족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식이 같다라는 거 증명을 하려면 우선 자, 좌변에 있는 S
i 벡터랑 n 벡터랑 내적한 걸 면적의 적분 같다라는 것은 E에 대해서 첫 번째 맨 위에 차 우변에 있는 라운드 P, D, V가 같고 그리고 또 and S에 대해서 Q, J 벡터, M 벡터, DS가 E에 대해서 우변의 두 번째 라운드 Y, 라운드 Q, D, V가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S의 K 벡터, M 벡터, DS가 마지막 라운드 G 요거랑 같다. 이 세 개가 1, 2, 3이 모두 성립하면 결국은 우변이 좌변과 같게 돼서 우변과 좌변이 같게 돼서 이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1, 2, 3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3번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선 3번을 먼저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위에 도형을 다시 한번 그림을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럼 3번을 증명하는데 우선 E라는 이 공간 도형을 x, y, g라는 점의 모임이고 x, y는 요 아래 영역 D에 있는 x, y를 다 채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g라는 g좌표는 이 위쪽에 있는 S2에 있는 U2, X, Y 그러니까 U2에서 U1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E라는 공간 도형의 안에 있는 점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한 가지를 또 알고 있죠. S 공면 위에 그러니까 겉면적 전부 다 전 모두에서 요것을 적분한다는 것은 S1에서 적분한 거랑 S2에서 적분한 거랑 S3에서 각각 적분한 거를 더하면 되죠. 그쵸? 그게 전체 S 공면이니까. 그러면 우선 요 하나 S1, S2, S3에 대해서 이 적분을 구해 볼 텐데, 그러니까 스텝 1번 어디서? S3에서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R, K와 N과 DS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S3 공면을 잘 살펴보시면 S3 공면은 수직 공면이라고 그랬죠. S3 여기 수직 공면입니다. 그러면 S3에서 법선 벡터는 항상 수평한 방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X3에서 단위 법선 벡터는 X 성분 또는 Y 성분만 가지고 G 성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N 벡터는 뭔가 있겠지만 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랑 K는 00 1인 벡터가 단위 기저 벡터 K이고 거기다가 내적 M 벡터 어떤 숫자가 있고 0 이렇게 하면 결국은 000000 돼서 모두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S3라는 이 수직 옆면에 대해서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0이니까요.
이 부분이 0이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스텝 2번 어디서 또 해보냐, S2 공면 위에서 윗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윗면에서 S2라는 윗면은 좀 전에 그림에서와 같이 G는 U2 X, Y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X, Y라는 점은 D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S2에서 이 적분을 한번 구해봅니다. 구해보면, 자, S2에서 R, K라는 벡터는 0,1이라는 벡터하고, 단위맵선 벡터와 DS는 DS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DS 벡터는 D에서 0,0,1에다가 이 부분이 RX 방향, RY 방향의 외적의 DA는 A라는 거는 매개변수 XY가 존재하는 영역이죠. 그게 바로 D니까요. 그죠? 매개변수 XY가 존재하는 영역은 여기죠. 자,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D에서 R을 놔두고 0,0,1이고 요거는 우리가 쉽게 구했죠. 앞에서도 이제 아주 자주 구해서 라운드 X, 라운드 G가 되고, 왜냐하면 G는 XY에 관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라운드 Y에 마이너스 라운드 G 1 이렇게 되어서 내적이니까 성분끼리 곱하면 뭐 00이니까 실제로 1 곱하기 1만 남죠. 그죠? 게다가 R을 곱하니까. 그럼 결국 R밖에 안 남습니다. R, X, Y, G라는 3변수 성분함수만 남는데, R이라는 것은 X와 Y와 G 대신에 이 G가 어디 G였죠? 여기 S2 공면이니까 결국은 U2 DA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우리 S2라는 공면이 했으니까 G좌표는 U2로 돼야 됩니다. 요 대신에, 자, 요까지 S2에 대한 적분도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이제 스텝 3 마지막 S1에서 해보죠. S1은 위에서 보시면 요 입체 도형의 아랫면이죠. 아랫면. G는 U1의 X, Y라는 아랫면이 됩니다. 아랫면이 되고 지금 이 S1에서는 단위 법선 벡터를 이 공면의 바깥면으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공면이 하나 주어지면 항상 이 공면의 윗방향을 양의 그 단위 법선 벡터로 잡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공면에서는 아랫방향으로 적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M 벡터고 마이너스 M 벡터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3에 RKNDS를 보면 결국 이것은 위에 스텝 2번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스텝 2번 결과를 참조한 것처럼 여기서는 D에서 R의 X, Y의 U1이 될 텐데 결국 스텝 2를 그대로 겪으면 스텝 3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공면이 스텝 2와 스텝 3는 단순히 공면이 G가 U2냐 U1이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과정은 다 똑같을 거고, 여기 죄송합니다. C1이네요. 그죠? 아랫면이니까 똑같을 거고, 결과도 똑같을 텐데 문제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n 벡터가 항상 윗방향인데 우리는 아랫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것만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자, 각 옆면, 윗면, 아랫면에 대한 면적분을 다 구하면 지금 S에 대한 이 면적분은 결국 S1, S2, S3에 대한 면적분을 다 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결과와 요 두 결과만 더하면 되죠. 위에서는 스텝 1에서는 요 적분이 0이었으니까 요 두 가지만 더하면 D에서 R, X, Y, U2에서 R, X, Y, U1을 뺀 거를 D 영역에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자, 3번에 3번식의 좌변을 지금 계산한 거고요. 3번식의 좌변. 자, 3번식을 식을 보이기 위해 좌변을 정리한 거고요. 좌변을 우변도 정리를 해야죠. 우변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우변도 똑같이 나오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부피적분이니까, 부피의 3중적분이니까 그것을 2의 XY 평면에 대한 사형에 대해서 이중적분을 면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사실 요 안에서는 dx, dy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dg가 살아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2에 대한 공간적분, 3중적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dg에 대해서는 라운드 r은 원래 x, y, g라는 3변수 함수였고요. 근데 이 g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잘 살펴보면 g 범위가 어딘가요? x, y가 한 점이 이렇게 정해지면 g의 범위는 u1에서 u2까지입니다. 그쵸? 입체 2에서 하는 거니까 u1에서 u2까지 g의 범위를 적분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살펴보면 뒤에서 이 어떤 R이라는 3변수 함수 X와 Y와 G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G에 대해서 편미분을만 했습니다. 그럼 X, Y는 상수 취급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G에 대해서 적분을 했습니다. G에 대해서 여전히 XY는 상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G에 대해서 미분했다. G에 대해서 또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따라서 결국 그냥 R이 나올 거고 U1에서 U2까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R은 X, Y, U2에서 X, Y, U1 그냥 바로바로 윗끝과 아랫끝 대입하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것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러니까 R이라는 결국은 3변수 함수긴 한데 여기서는 X와 Y가 상수로 고정시켜 버리고 R이 결국 G에 관한 1변수 함수로 취급이 되어서 다시 1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일변수 함수에 대해 적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운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만 적용이 돼서 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비교만 해보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한 요식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쵸? 그러면 위에서 따라서 요식 S에서 R, K, N, DS가 요식과 같은 거죠. 2에 라운드 G, 라운드 R, DV가 같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3번식이거든요. 요즘 3번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3번식이 증명이 되었고 1번과 2번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1번과 2번은 요 그림 1과 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형 2번, 유형 3번처럼 이렇게 돌려져 있는 그런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되게 지루하고 또 이제 하나하나 조심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은 3번만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걸로 이 발산 정리는 마무리를 하고 1, 2번은 이제 이런 원리도 비슷한 원리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고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어디죠? 여기 요식과 결국 화살표 결국 이 우변에 있는 요식과 좌변에 있는 요식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이 증명됐으니까 1, 2, 3번을 더하면 되니까 그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변에 있는 요식 F의 다이버전스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과 그 F 벡터장을 면적분, 그 표면에 대해서 면적분하는 것이 같아지게 되어서 그래서 발산 정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예제 1번의 그림은 되게 익숙하시죠? 이게 15장 7절의 예제 4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정의에 따라서 면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했었지만 지금은 발산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산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죠. 어떤 입체 도형의 겉면 서피스에 대해서 벡터장을 면적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어떤 벡터장의 어떤 흐름,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화살표로 이런 벡터장이 있으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면 안에 어떤 물질이 벡터장이라는 이런 형태로 바깥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올 때 실제 단위 시간당 이 물질이 얼마나 밖으로 나오는지를 플럭스를 알고 싶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벡터장의 면적분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량을 구하는데 면적분은 정의에 따라서 F의 단위 법선 벡터와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는 걸로 바뀌는 거고, 자, 발산 정리는 이가 2로 인해서 이 부피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구면을 B라는 이 구면, 3차원 구면에 대해서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그것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는 게 지금 발산 정리죠. 가우스 정리.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다이버전스, 여기서 다이버전스 F는 그레디언트와 F를 내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가 되고 F는 위에 벡터장이 주어졌습니다. G, Y, X 내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죠. 그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
x를 지어서 편미분 0이죠. 1입니다. 그죠? 결국 이 부분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입체도형 b에 대해서 2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것은 결국 이 b의 부피를 계산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구면의 부피 우리 알고 있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뭐 r은 1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15장 실절에서는 굉장히 거의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복잡한 면적분을 수행을 했지만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뭐 아쉬울 수도 있고 후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분적 분학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